지금까지 저는 어두운 말씀만 주로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2019년에 F-35A 스텔스 전투기 13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12월 17일 공식적인 행사 후 이를 실전에 투입하였습니다. 2020년에 13대, 2021년에 14대 확보해서 2021년 말에는 총 40대 규모가 될 겁니다. 이를 위한 예산만 7조 4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F-35에 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남한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표하곤 하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F-35가 은밀히 기동하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홍보용 동영상을 공개하자 12월 13일 북한의 선전 매체는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전쟁 광기라면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F-35A는 스텔스 전투기라서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통하여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삼축체계라는 용어로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한국형 응징 보복의 대응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왔는데 그 중에서 선제 타격과 응징 보복의 핵심이 바로 이 F-35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었고 나중에 안보실장을 역임한 김관진 장관에 대하여 현 정부 들어서면서 구매를 둘러싼 부정 의혹도 제기하였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재처럼 심각해진 상황에서 보면 당시 F-35 구매 결정은 잘한 결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 F-35 전투기는 미국이 공군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가 함께 사용하는 합동 전투기를 제작하자면서 1992년부터 시작한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JSF 사업의 기반을 두어 발전되어 왔습니다. 2000년에 X-35라고 하여 원형이 처음 시행 비행했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6년 현재의 F-35가 처음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500대 정도의 F-35가 생산되어 각국에 배치되어 있고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F-35는 단가를 낮추면서도 미국 동맹국들의 공군 작전을 표준화한다는 차원에서 영국, 이태리,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터키를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개발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하여 필요한 투자를 하고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F-35A는 최대 마하 1.8 속도로 날 수 있고 다양한 정밀 유도탄을 포함한 8.2톤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2170km이고 한 대당 가격 약 12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군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F-35A라고 명명하였고 단거리 이 착륙이 가능하여 해군이 사용하는 것은 F-35B이며 항공모함에서 필터를 사용하여 더욱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것은 F-35C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 F-35A를 12대 보유하고 있는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추가로 구매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는 호이암 이즈모와 가가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일본은 F-35형 전투기 전체 편대를 147대 수준으로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육군 출신으로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F-35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가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공군 전략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는 것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F-35 전투기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스텔스 기능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의 레이더나 대공포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로 인하여 공군의 전력이 증대되는 이점은 생각보다 폭발적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군이 작성한 슬라이드인데요. 스텔스의 이점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 슬라이드 이를 보시면 왼쪽은 비스텔스기의 공격 편대이고 오른쪽은 스텔스기의 공격 편대입니다. 어떤 공격 명령을 부여받았을 경우 스텔스기능이 없는 공군기는 8대의 폭격기가 동원된다고 할 경우 이를 호위하거나 사전에 적 방공망을 제거하기 위하여 33대의 공군기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적의 전투기나 방공 무기를 무력화하지 않고는 폭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총 41대가 폭격을 위하여 동원되지만 이 중에서 실질적인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기는 8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스텔스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한 호위나 방공 무기 제거를 위한 공군기가 필요 없어집니다. 상대방이 탐지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20대의 공군기가 투입되면 그 20대 모두가 부여받은 본질적 임무, 즉 지상에 있는 어떤 고가치의 표적 공격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41대의 공격 편대가 하나의 표적을 처리할 때 스텔스기 20기는 28개의 표적을 처리할 수 있고 따라서 공군의 공격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겁니다. 한국의 F-35 구입에 대하여 북한이 왜 그렇게 극렬하게 비난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스텔스기 도입으로 인하여 가능해진 중요한 군사작전 차원의 변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슬라이드 2입니다. 슬라이드 2를 설명해 드리면 지금까지 통상적인 공군작전은 적의 레이더를 비롯한 조기 경보 체계를 미리 무력화시키고 적의 대공 무기를 제거하면서 적의 공군력과 적의 공군작전 본부를 파괴시킨 후 마지막으로 적의 지도부를 타격하는 순서로 수행되었습니다. 위 슬라이드에서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류와 같은 순서에 따른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 단계가 잘못되면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텔스기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위와 같은 순서적인 공격을 계획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적은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공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까지는 적의 방공력과 적의 공군력을 무력화시키는 준비 단계가 필요했으나 스텔스기의 등장으로 그러한 준비 단계 없이 바로 김정은 제거 작전, 즉 참수 작전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김정은으로서는 언제 우리의 스텔스기가 그의 집이나 벙커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릴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더욱 은밀하게 숨을 것이며 그렇게 하면 군사작전 지휘가 무척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사담 후세인이 목숨을 숨기기 위하여 군사작전을 제대로 지휘하지 못하여 이라크군이 맥없이 패배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전쟁이나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적의 의도와 능력 중에서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는 파악 자체가 어렵거나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의도만을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따라서 우리 멋대로 편하게 해석하고는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군대는 상대방이 어떤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면 분석되는 의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비합니다. 상대방이 도하 장비를 갖고 있으면 실제 도하할 의도가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대신에 도하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비합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자 한국군은 그것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3축 체계를 구상하였고 그 일환으로 F-35를 구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이 결국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거나 동일한 민족이라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F-35 구매의 결정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북핵 위협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시 군 수뇌부가 현 군 수뇌보다 더욱 정상적이지 않았나요? 군대가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묵묵히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과거 선배들이 노력한 결과로 현재
F-35기가 확보되는 것을 보면서 현 군수뇌부도 당장의 안을에 젖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후배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무기 및 장비를 구매하거나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 후배를 통하여 군대를 연결시키는 최선의 접착제이고 군의 바람직한 전통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